welcome you on board Korean Air.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IT 전략실 이정우 차장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클라우드 올던 그 이후 앱 현대화 성공 비결의 발표를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사실 이 발표를 요청받았을 때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논의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난 2023년 서밋에서 대한항공은 앱 현대화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대한항공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현대화에 조금 더 인사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젠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한항공 앱 현대화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앱 현대화라고 하면 흔히 IT 관점으로 MSA, DevOps, 컨테이너 등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과 증가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말이죠. 대한항공 앱 현대화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거와 달리 직원의 경험 개선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은 조직원 모두가 회사의 비전을 이해하고 주체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주는 생산성을 먼저 경험함으로써 행복하게 일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앱 현대화의 비전을 바로 해피 엠플로이, 해피 커스터머로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탑재 관리 시스템 적용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항공업에서 탑재 관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탑승하셨을 때 비어있는 좌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 혹은 중간 좌석을 앉으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비어있는 앞자리를 이동해도 될까라는 생각과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항공사가 승객에게 뒷자리나 중간 좌석을 배정하는 것은 바로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무게중심을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시소를 한 번씩 좀 타보셨을 텐데요. 중심이 맞지 않으면 기울어지게 됩니다. 항공기도 특정 위치에 무게가 집중되어 있지 않는다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기를 띄울 때마다 무게중심을 잘 맞추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항공업에서는 이러한 웨이트 앤 밸런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로드 컨트롤 혹은 탑재 관리 업무라고 합니다. 이 업무는 항공기의 중량 및 무게중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운항 및 경제운항을 도모하는 항공 핵심 업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탑재 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 2008년 단넷으로 기반한 윈로즈라는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17년 동안 안정적으로 여객기, 화물기, 이를 약 500여 편의 항공기의 정시성과 안전운항을 지원한 대한항공 핵심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안정화된 윈로즈 시스템을 앱 현대화 대상으로 선정하였을까요? 사실 항공기 운항과 직결된 중요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변화 과정이 물론 어렵고 많은 챌린지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앱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앱 현대화는 직원들의 디지털 경험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요 유저 그룹인 본사 근무자, 탑재 담당자,
공항 현장 근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본사 근무자는 불필요한 반복 작업과 공항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불편함을 얘기하였고, 탑재 담당자는 수시로 변경되는 탑재 사항을 알 수 없다는 어려움과 소통의 장애를 언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근무자는 실시간 정보 반영과 시스템 속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험 개선을 위한 3가지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 중심 혁신 전략으로 성능 최적화, 현장 중심 UI UX를 통해 직원 경험과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 전략입니다. 모바일 우선 전략을 통해 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일관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화 전략입니다. 업무 자동화, 실시간을 통해 내부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실제 적용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중심 성능 최적화 사례입니다. 앞에 68, 30이라는 두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IT를 개발하는 담당으로서 숨기고 싶은 숫자이지만 한편으로 탑재 관리 업무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68의 숫자는 기존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메인 화면 진입 시, 32의 숫자는 메인 화면에서 화물 배치 수행 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호출하는 API 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API 수를 호출하였을까요? 항공기 무게중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최상의 인프라로 5초 내에 리스판스가 발생해서 사용성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해외 공항, 그리고 한국과 거리가 먼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메인 페이지 진입 시 약 1분 30초, 그리고 화물 배치 업무 수행 시 약 30초의 레스판스 타임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발 당시 기술적 제약으로 해외 성능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상화 솔루션 도입이었습니다. 이번 앱 현대화 과정에서 기존 동기식 처리를 스프링 웹플럭스 기반 비동기식 논블로킹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API 호출수를 68회에서 10회로 줄여 응답 속도를 5초 내로 줄이는 아주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버에서 처리했던 밸리데이션 로직을 프론트엔드 단으로 전환하여 호출수를 32에서 2회로 줄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결과 해외 기준 약 95%의 응답 속도를 계산하여 사용성을 증대하였고, 가상화 솔루션 없이 웹을 통해 업무를 할 수 있는 편의성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 적용 사례입니다. 페이퍼에서 모바일 전환은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너무나 일반적이고 식상한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항공업에서 모빌리티 전환은 가장 어렵고 도전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는 항공사 시스템에서는 취향하는 모든 공항에 사용이 필요한 시스템으로 공항 오피스뿐만 아니라 램프 지역이라는 공항 내 통신이 가장 취약한 공간에서도 사용이 필요합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듯이 델리공항의 인터넷 속도 지표인데요. 25년 전 모뎀 스펙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경량화된 모바일 API를 적용하고 AWS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CDN 환경을 구성하여 인프라 제약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보안 강화를 위해서 API는 구글 RPG를, SSO는 옥타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외 어느 지역에서도 모바일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였고, 현장 간 본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여 즉시성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운영 효율화, 업무 자동화 부분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각 단위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클릭을 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용자는 승객 정보, 연료 정보, 수화물 정보 등 매번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최신 데이터를 받아온 후 웨이트 앤 밸런스, 즉 무게중심을 계산하고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편당 38회의 클릭 수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유발하고 업무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벤트 프로세스 환경인 카프카를 도입해서 각 도메인별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변경된 사항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AWS 게이트웨이를 통한 웹소켓 API를 적용 구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편당 38회 클릭 수를 52%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복 업무 최소화를 하여 직원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킨 사례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핵심 전환의 사례를 설명드렸는데요. 시스템 오픈 약 한 달 후 자체적으로 앱 현대화 전환 성과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니즈들이 시스템에 잘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 중심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업무 환경 제공과 역할별 개인화된 화면을 통해서 사용성을 개선하였고,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업무에 맞는 정보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신규 구축하여 효율성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효율성 면에서는 주요 이벤트 자동화와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로 업무 흐름을 간소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화면과 같이 앱 현대화가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치를 제공했다는 점을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이제 막 앱 현대화에 테이크오프 하고 있습니다. 앱 현대화를 통해 임직원 경험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운항, 정시운항을 실현하여 해피 엠플로이, 해피 커스터머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대한항공 비전과 같이 사랑받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 지속적인 직원의 경험을 반영하여 고객 가치를 계속하여 이끌어 가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대한항공과 원팀이 되어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이끌어 주신 삼성 SDS 백열 프로님께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직접 멋진 발표를 진행해 주신 이정훈 차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 앱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윈로드를 담당한 삼성 SDS 백우열입니다. 네, 앞서 이정훈 차장이 윈로드로 대한항공 앱 현대화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윈로드의 앱 현대화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2023년 1월 앱 현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요. 디자인 스프린트, 개발 스프린트 기간을 거쳐 2024년 6월 26일 일본 나리타에서 7편의 스케줄을 대상으로 선행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글로벌 전면 오픈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영 단계로 전환해서 이정훈 차장은 프로덕트 오너로서 사용자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저는 운영 인력으로서 시스템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기반의 앱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기술 구조만 최적화하여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업무 행태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여 관찰했습니다. SDS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애자일 방법론을 기반하여 인셉션 워크샵, 현장 조사, 사용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용자 중심으로 업무 수행 패턴을 관찰하고 행동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여 투비 모델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사용자에게 반복적으로 검증을 받고 업무 적합성을 판단해서 지속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사용자를 분석해 보니 업무 특성상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고요. 비행 스케줄을 기준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하는 업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구분하여 정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와 타임테이블 기반으로 업무를 분석하고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 자동화 대상을 식별하고 이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앱 현대화를 하면서 가장 크게 개선이 필요했던 것은 기존 CS 환경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하고 보안이 강화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존의 해외 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상화 솔루션을 썼는데요. 앱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적용하여 별도 설치 작업 없이 브라우저만 있으면 시스템에 접속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방식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증 솔루션인 옥타를 도입했고 인증 코드, FC, 비밀번호 입력의 다양한 인증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RPG입니다. 대한항공의 내 외부의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 API를 안전하게 호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도 운영의 용이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단절 시에 비행 스케줄을 준수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에서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PWA를 적용하였습니다. PWA의 핵심 요소인 서비스 워커를 통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미리 캐싱하여 업무 환경의 변화에도 온라인 상황과 유사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용하는데 어려웠던 점은 서비스의 관리 주체 조직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정훈 차장과 함께 조직 간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율하고 서비스를 하나씩 적용하면서 시스템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번 윈로즈 앱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AWS의 서비스나 PWA와 같은 기술들을 사용하여 고객의 요구사항과 기술적인 이슈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SDS의 MSP 사업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데이터와 메시지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실현하였습니다. 네, 이 영상은 실시간으로 데이터와 메시지를 처리하여 모니터링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목록의 화면이 켜지면서 값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승객이 좌석을 예약하고 체크인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면서 변하는 모습을 캡처한 것입니다. 네, 앞선 동영상과 캡처해서 보신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메시지 브로커 역할을 하는 카프카를 사용하였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양방향으로 연결해주는 웹소켓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 AWS의 API 게이트웨이 기반으로 웹소켓 연결을 구현했습니다. 웹소켓 연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API 게이트웨이가 RESTful API 형태로 바꿔주고 연결되어 있는 백엔드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이는 서비스를 RESTful API 형태로 구현한다라는 대한항공의 표준 정책과도 부합되어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한 결과 윈로즈를 사용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스케줄별 담당자의 오퍼레이션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탑재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케줄 담당자는 현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장과 사무실 간의 제약사항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AWS 기반으로 조성된 대한항공의 IT 환경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아마존 MSK로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시스템 오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특정 서비스 환경에 의존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정책에 따라 컴플런트 카프카로 전환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비스 간의 인증 커넥터 정보만 변경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전환을 하고 검증을 거쳐 정상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호출과 인터페이스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특성상 수많은 이벤트로 인한 호출과 응답 데이터가 손실 없이 사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게 스프링 웹플럭스 기반의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비동기식 프로그래밍, 스프링 웹플럭스 이 두 가지가 필요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은 서비스 간 유연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의 병행성,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프링 웹플럭스는 다수의 서비스 호출에도 높은 동시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윈도우즈에게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프로젝트에서나 그렇듯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격해진 이너 아키텍처를 지켜가며 개발하면서 관리해야 하는 소스량이 증가했고요. 기존의 MVC 방식보다는 코딩하는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SDS의 오랜 프로젝트 경험과 신기술 도입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교육 세션을 운영하고 페어 코딩도 활용하면서 그 러닝 커브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이정훈 차장이 얘기한 부분과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웨이트 앤 밸런스 화면은 윈도우즈 사용자가 매일 진입하여 탑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화면입니다. 앱 현대화를 통해 사용자들이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기능인데요. 기존에는 화면에 들어오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68회의 요청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스프링 웹플럭스 기반의 비동기식 프로그래밍으로 개발하면서 요청 횟수는 10회 이하로 줄었고요. 화면 진입 후 데이터를 조회하여 완료하는 데까지 평균 1분 30초에서 5초 내외로 95%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윈도우즈가 성공적으로 오픈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운영 단계로 넘어왔고 다음 모습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보안상 화면을 블러 처리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데이터 학습 기반으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앱 현대화를 통해 업무를 자동화했지만 사용자가 판단하거나 개입해야 하는 업무는 아직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물 배치는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선택지로 제공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배치 이후 업무 절차인 탑재 계획서 발송은 발송 시점을 판단하는 사용자 개입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사용자 개입을 최소화한다면 탑재 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석 지표를 생성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정보는 실제 화물을 배치하고 인터페이스로 유입된 승객, 연료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한 실제 값을 표현하는 지표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지표의 실제 값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스케줄의 상황에 맞는 지표를 제공한다면 사용자가 정확한 탑재 관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윈도우즈를 통해 대한항공의 앱 현대화 사례 그리고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해피 인플로이, 해피 커스터머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이룩하기 시작한 대한항공의 앱 현대화가 안전하고 균형 있게 정상 착륙할 수 있도록 SDS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8개월간 동고 등록하면서 오늘 발표까지 함께 참석해 주신 이정훈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